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의 첫 번째 일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혹시 그 계획과 목표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과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올해 안에는 청약에 꼭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해보리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좀 완료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있을 겁니다. 목표와 그런 계획들은 참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하죠. 위버라인 차영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해서 궁금증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도 열려있죠. 013-3366-8290번 누르시고 궁금한 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차영석 팀장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궁금한 점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소해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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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되셨죠?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신천 파크리오 아파트 네.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바로 차영석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파크리오를 지금 혹시 실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실거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실 지역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제가 저번 시간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지역에는 대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끌고 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잠실 엘스가 잠실에서는 가장 대장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옆으로는 삼성동이 있죠. 강남 지역이랑 이제 또 그리고 직장인 업무 지역에 가장 가까운 삼성동이 바로 옆에 있다 보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에 또 마이스 산업까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다 받는 곳이 이 잠실 엘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과 2호선이 환승될 수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역도 인근에 있다 보니 엘스 이 아파트가 잠실동에서는 가장 대장주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파크리오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에 자, 파크리오가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엘스 못지않게 정말로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이 올림픽공원이 있고 그리고 성내천과 한강이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실거주의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롯데 월드몰도 있고 그다음에 잠실 나루역과 몽촌 토속역이 또 지근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개발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파크리오는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냐 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파크리오는 첫 번째 이 미성 아파트 이 지역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다 받고
올해 1월 말부터 해서 한 5월 사이에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성 아파트와 밑에 크로바 아파트가 합작으로 이제 같이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캐슬이 이제 건축 사업을 받아서 한 1,9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또 진주 아파트가 또 있죠. 이 진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 인가를 다 받고 올해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그 주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주민총회가 이제 이주가 결정이 났을 때는 한 3월에서 한 8월 사이에 또 이주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9.13 대책 이후에 첫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들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9.13 대책이 좀 이제 규제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재건축 연도도 30년에서 40년으로 이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1,900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레미안과 아이파크가 합작으로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한 2,800세대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개 아파트가 한 4,700세대 정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제 이주가 바로 코앞입니다. 바로 이번 달에 이제 시작되고, 아니면 늦어도 3월 달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됐을 시에 다 사람들이 이주 수요들이 이 파크리오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지근거리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값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뭐 매도를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건축 수혜를 다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뒤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파크리오도 그만큼 키 맞추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계속 듣고 계셨죠? 네네. 네, 어떠세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면 궁금증이 모두 다 풀리셨나요? 잠깐 하나 질문을 하면, 네네. 지금 그 앞에 재건축들이 완성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그때 되면은 파크리오는 벌써 한 거의 10년, 15년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는데, 네. 그러면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가격차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더?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건축이라는 어떤 신축 아파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신축 아파트에 좀 네네. 어떤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축 아파트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파크리오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만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크리오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그거보다 더 상회하는 금액이 형성이 될 거라고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 됐을 때는 파크리오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만약 어떤 분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파크리오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파크리오 아파트 안에도 초등학교 2개와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입지 또한 절대로 뭐 가격 하락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시행이 됐을 시에는 그 지근거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동반 상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도 궁금증을 받아봤는데 어떤 문자가 있을지 화면으로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381님께서 지역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아파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재건축이 있느냐, 또 주변 지역에서 어떤 개발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동반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었죠. 혹시 이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네, 아마 우리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서울 2030 플랜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서울 2030 플랜 3광역 중심, 3도심, 7광역 중심, 네. 12지역이라고 해서 이 창동 지역은 이제 이 7광역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부권의 창동과 상계 지역이 이게 새롭게 이제 개발을 플랜을 이제 발표를 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이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창동 지역이라고 하면 도봉구 창동,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동 이 지역이 조금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창동 지역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가격 상승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어떤 그 가격이 다시금 제자리를 다시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창동에 대한 어떤 이제 2030 서울 플랜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주변이 네. 이제 다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창동역 환승주차장, 그다음에 차량기지, 그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까지 이 지역이 싹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 창동 이 환승 주차장 쪽에는 서울 아레나라고 해서 거의 코엑스만한 그 정도의 크기의 새로운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쪽에도 바이오 산업 R&D 센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동부간선도로 정말로 많이 차가 많이 밀리는 이곳이 1.3km 구간이 이제 지하 산업으로 또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시에는 이제 도로 쪽에는 이제 큰 공원이 또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이제 서울 플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을 시에 주변이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 주신 이제 창동 17지역이라고 보면 아마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녹천역 쪽에 있는 주공 17단지입니다. 창동역하고는 전철로는 한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지역 또한 이제 위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한 1980세대. 그리고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89년도 거의 한 30년이 넘는 그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15평에서 20평 사이 어떤 완전 소형 평수 위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주민 합의도 필요하지만은 상가 지역 또 상가 지역도 우리 상권 갖고 계시는 분들의 또 그런 어떤 이해관계들도 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대지가 다르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게 더 맞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을 지금 투자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실거주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 수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조금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왜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투자 지역을 이 지역을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문자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전략까지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결정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차영석 팀장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죠. 차영석 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2018년 작년 부동산 시장을 총정리해보고요. 2019년 전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 예약이 필요한데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